전염성 복막염은 치료 대안이 뚜렷이 없고 치사율이 90%가 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고양이 사망 원인의 1위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종양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종양이 발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술, 항암 치료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들이 요구되는 질환들이 사망 원인의 1위로 현재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이 고양이의 특성상 물을 잘 안 먹는 습성이 있다 보니 만성적인 신장의 손상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만성 신부전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장 보조제나 수액 치료, 혈액 투석 같은 복잡한 치료들을 요구하게 되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무섭고 치사율이 90% 이상 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이 바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입니다.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원인이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이 질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면역질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게 돼서 이 몸에서는 이 면역 체계들이 바이러스를 떨쳐내기 위해서 면역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 질환에 이완되게 되면 과도한 면역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막, 흉막, 여러 실질 장기에 유가종성 염증이나 종양성 변화를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맞게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요법, 인터페론 등의 치료들을 적용을 해보기는 하지만 그 치료에 대한 효과가 사실 미비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이 조금씩 악화가 되면서 사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양이들에 있어서 거의 한 70에서 80%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혹은 가벼운 설사 증상만 유발을 하거나 가벼운 호흡기 증상만을 유발을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 5% 미만인 아이들에 있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환자 몸에서 뮤테이션,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은 무서운 이 FIP 바이러스로 변하게 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이의 원인이나 위험 인자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뮤테이션에 관련된 진이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FIP에 이완되었었던 아이들이 낳은 아이가 이제 FIP에 이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고양이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개인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얘네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사실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를 키우는 중에 한두 마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 같이 키우는 애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FIP의 모체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몸 안에서 변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여러 마리를 키우는 그런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FIP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면역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질환들에 이완이 되는 경우에도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에 이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FIV라던가 FELV 같은 이런 고양이 에이즈, 고양이 백혈병 같은 질환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질환에 걸렸었던 아이들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에 이완이 되는 경우들이 흔히들 관찰될 수 있습니다. FIP의 증상은 크게 웻 타입과 드라이 타입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웻 타입 같은 경우는 결국 흉강이랑 복강에 물이 차게 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배, 복강 내에 이제 물이 차게 되면서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이제 복부의 여러 가지 장기들이
물로 인해 가지고 다 그냥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육안적으로 보이는 증상은 아이들의 배가 먹질 않았는데도 빵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외타입 중에 하나는 흉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흉곽 안에 폐와 심장이 있는 부분에 이제 물이 차게 되면서 아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이제 기침 증상을 많이 보인다거나 호흡이 빨라지는 증상들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드라이 타입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런 흉곽이나 복강에 물이 차는 증상이 아니라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던가, 아이들이 식욕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체중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황달이 생기면서 이제 눈이라던가 귀 점막 이런 데가 좀 많이 노랗게 변하게 되는 증상들도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눈에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눈 안쪽에 안내염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막염이 나타나게 되면서 눈색이 많이 변하거나 이제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혹시 우리 아이가 FIP는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FIP 바이러스의 사실 모체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재 아이가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PCR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없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동안은 이제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제 같은 거를 급여하시면 조금 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PCR 검사에서 코로나가 음성이 나온 아이라면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의 접촉은 가급적은 피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차단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들에 비해서 야생의 본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결국 야생에서는 자기가 허약해지고 아프게 되면 천적의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아픈 거를 내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고양이들의 야생의 본능이 더 강하다 보니 자기가 아픈 거를 티를 내지가 않고, 결국 이게 몸 밖으로 나와서 많이 티가 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체중이 빠졌다거나 식욕이 떨어졌다거나 뭔가 행동의 변화가 보인다고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우리 아이가 현재 건강한지 어떤지를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현재 정해져 있지가 않고 언제 감염이 될지를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병원을 가까이 하시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자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